등차수가 재밌어? 야, 그것도 신기하다. 자, 오늘은 등비수열.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에 대한 얘기 했고, 이제 오늘은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 할 차례입니다. 또 졸리지, 지금? 그치? 눈이 졸음이 가득한데? 자, 첫 번째, 등비수열의 정의. 등비수열은요, 우리가 어떤 애를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항들 사이에, 항 사이에 비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확인돼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보이는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 그랬지? 그러면 일정한 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지금부터 공비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알파벳 문자, 소문자 R을 써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이라고 하면은 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헷갈릴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특정한 수가, 똑같은 수가, 일정한 상수가 곱해지거나 나눠지는 애들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확인돼요? 즉 항들 사이에 곱해지거나 나눠지는 수가 똑같은 수열. 그게 바로 뭐다? 등비수열. 그랬을 때 그 똑같은 곱해지거나 나눠지는 그 숫자를 뭐라고 부른다? 공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한국말로 쓰면은 지금처럼 등비수열을 우리가 기본적인 수열로 정의를 내리게 되거든, 말로.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등비수열의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AN 플러스 1번째 있죠. 얘를 어떻게 할 거냐? A의 n번째 항 있죠. 거기다가 R을 곱합니다. 그리고 R은 상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변형된 표현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 거냐? A의 n번째 분의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의 B가, 즉 비율이 R로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등차 수열할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공차 D를 사용해서 항들 사이의 차를 가지고 설명해 주잖아. 굳이 이걸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적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요 내용 그대로 가지고 다다음 시간에 점화식이라는 걸 할 거야. 게임 많이 하잖아, 점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잘 써야지. 그 점화식이라는 거를 할 때 요 얘기가 다시 등장을 할 거거든. 다시 등장할 거거든. 그래서 미리 적어주는 거니까 아,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비수열의 정의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사실.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수열이 얘가 등비수열인지 아닌지 무슨 수열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결국에는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일반항의 문제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일반항 찾기에 들어갑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첫 번째 나와 있는 숫자가 2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숫자가 싫어요. 6이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숫자가 18입니다. 그럼 다음 숫자는 뭘로 예상이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등등등 하고 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이 숫자 우리 뭐라고 부르죠? 초항이라고 불러도 되고 첫 번째 항이라고 불러도 되고 1항이라고 불러도 되고, 그러니까 A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럼 얘는요? 두 번째, 얘는 그렇지 등등등 하고 가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쓰게 될 거냐? A1은 그냥 2가 되는 걸 알았죠? 그럼 A2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3을 곱하면 되지? A1에다가 맞니? 다시 A3는요? A2에다가 똑같이 3을 곱하면 되지? 그럼 어때? 곱해지는 숫자가 일정하지? 이렇게 일정하게 곱해지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공비 R이라고 부르게 된다. 확인되니? 그리고 여기 보는 A3라는 숫자는 A2를 곱하는 거잖아. A2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그래서 이걸 바꿔 쓰면은 A1에다가 곱하기 뭐야? 3을 제곱한 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 나간다면
AN이라는 식은 결국에 첫 항 A1에다가 곱하기 3을 몇 번? n-1번 곱하게 되겠죠. 근데 3 대신에 우리는 뭘로 바꾸면 돼? R이라는 공비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렇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완성이 됩니다. 확인됩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할 때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들은 다 얘기를 해놔서 일반항 그냥 이렇게 찾는 거야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등차 수열도 그대로 이어질 거니까. 얘가 좀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반항을 찾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 그럼 이제 세 번째. 다음번에 나오게 되는 게 등비수열에서 등장하는 중항에 대한 얘기도 해야 돼요.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중항이 있었잖아. 맞지? 어떤 게 중항이었어? 가운데 있는 애잖아. 응.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어? 양 끝에 두 개의 평균이 가운데 거랑 똑같다. 맞죠? 그걸 똑같이 등비수열에서도 등비중항이라는 게 존재를 할 거거든?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써보자고. 그러면 연속하는 3개의 항을 한번 써볼 건데 n-1번째, n번째, n 플러스 1번째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항을 만들어 볼 거거든? 그럼 얘는 a에다가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쓸 거야. a1을 그냥 a로 치환했어.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 공비가 한 번 덜 곱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a에다가 곱하기 r의 n-2제곱. 얘는 한 번 더 곱해졌으니까 a에다가 r의 n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등차 수열 때처럼 얘네 둘을 더한 다음 평균 찾으면 얘가 되겠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때는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지는데 얘네 둘을 곱해봐. 그러면 a가 제곱이 되지. 곱하기 r에 2n-2제곱 되지. 이거 내가 다시 쓰면 a에다가 곱하기 r에 n-1제곱을 한 거를 제곱하면 되지? 이렇게 바뀌어. 똑같아졌지? 그래서 등비수열에서는 중항에 대한 성질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가운데 있는 애 있지? 제곱하잖아? 양 끝에 있는 애 있죠? 걔네들끼리 곱한 거랑 똑같아요. 확인됩니까? 외워야 될 두 번째 얘기까지 등장을 한 거야. 일반항 나왔고 요거까지. 여기까지 확인되냐 안 되니?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바로 문제 봐. 여기까지 얘기한 거 가지고서 일단 문제 간단하게 보면서 갈 거야. 자, 기본 유형 14번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일반항 찾아보라고 시켰지? 그러면 첫 번째 거만 한번 해보자. 첫 번째 거.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4라 그랬지? 어떻게 쓰면 돼? AN은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4의 n-1제곱이라고 쓰면 되지? 이거 이대로 냅둬도 되고 지수법칙 통해서 정리해도 되고 웬만하면 정리하기를 추천. 그러면 얘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곱하기 4의 n-1제곱은 2의 2n-2제곱 되지? 그럼 정리 다 하면은 뭐가 돼? 2의 2n-3제곱 이렇게 바꿔 써도 돼. 확인돼요?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뭐가 더 직관적으로 눈에 잘 보여? 위에 게 아무래도 뭔가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좀 더 편리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첫 항과 공비도 구분이 쉽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겠지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지어버려. 그래야 니네가 나중에 계산할 때도 좀 더 편할 거니까. 알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첫 항과 공비가 나온 게 아니라 뭘 했어? 항을 직접 나열해 줬지? 그럼 이걸 보고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첫 항 얼마야? 16이지? 그럼 공비 R은 얼마일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4인 게 보이잖아. 맞아? 개뿔이다. 이씨,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지. 야, 이씨. 그냥 무조건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있어. 뒤져.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AN이라는 일반항 만들면 어떻게 돼? 16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에 n-1제곱. 그래, 이렇게만 딱 쓰고 넘겨, 그냥. 확인됐습니까? 네,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이제 기본형 15번 문제 또 넘어가 보자고. 자, 15번 문제 봤더니 A2가 2분의 1이고 A3가 1이라고 나왔지?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A2 첫 항에다가 뭐 한 거야? 공비 한번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A2라는 애를 등차 수열 때처럼 A와 R 첫 항과 공비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야? 2분의 1이라고 지금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는 A3 뭐가 되는 거야? AR의 제곱이라고 바꾸면 되겠지?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뭐가 돼? 1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우리 R과 A 값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확인돼? 그러면 지금 A와 R을 곱한 게 2분의 1이잖아.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 R이잖아. 그게 1이라고. 그럼 공비 R이 얼마가 돼? 2.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첫 항 A가 나오겠지. 얼마야? 그래, 이런 식으로. 확인돼? 연립방식 푸는 거니까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도 봐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첫 항이 얼마야? 첫 항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쌩까냐? 그럼 나 안 한다. 2. 그러면 두 번째 A2랑 A4 곱한 게 36이라고 나왔지. 그러면 A2랑 A4 곱한 거는 A2는 A1에다가 R 곱한 거 곱하기 A4는 A1에다가 R에 세제곱을 한 거. 이게 얼마? 36. 야, 그러면 A1이 2인 거 알잖아. 이거 없으면서 여기 4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 R에 뭐야? 4제곱이 얼마야? 9. 그럼 R 못 찾는 거 아니야? 4제곱해서 9 나오는 거 없잖아. 그렇지. 근데 풀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응, 이렇게. 그러면 단 AN이 0보다 크다 그랬지? 다시 말하면 곱해지는 수가 음수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없애야지. 찾아놓고 없애는 거다. 확인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어려운 거 있어? 등비중앙 A3은 6. 응. 그럼 등비중앙으로 해봐. A1이 2야. A2랑 A4를 곱한 게 36이잖아. 그럼 중앙의 성질, 등비중앙에 이용하면 A3를 제곱한 게 36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A3가 얼마야? 6. 그러면 얘가 뭐야? AR의 제곱이지. 이게 6인데 A가 얼마야? 2잖아. 그럼 이거 3. 그래서 공비 R이 얼마? 풀마 루트 3인데 모든 항이 다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3. 해도 돼? 응. 됐습니까? 자, 그러면 16번. 등비 중앙의 성질 이용하라고 그랬잖아. 4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대. 그럼 나 A값 먼저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얼마야? 그래, 6. 그럼 A가 6인 거 알았으니까 B값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지? 얼마야? 54. 맞아요? 암산 되지? 야, 지랄 마. 네. 됩니다. 성일국 것들이, 씨.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응, 그렇게.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볼까? 필수형 18번.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설에 대해서 A3를 제곱한 게 A6랑 똑같고 A2에서 A1을 뺀 게 2라고 했어. 이제 조건들이 조금씩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면 18번 문제 이제 우리가 한번 요거까지 풀어보자고. 자, 일단 A3 다른 말로 쓰면은 첫 항이 A 공비가 R인데 이걸 제곱한 거를 다시 제곱한 거야. 이게 뭐랑 똑같다? AR의 6제곱이랑 6번째 항이랑 똑같지? 그러면 AR의 5제곱이라고 써버리면 돼. 확인돼요? 그럼 이거부터 정리하자고. 이거 제곱 없애면서 안으로 분배하자. 그럼 제곱에 4제곱 되는 거지. 그럼 하나씩 지우고 4제곱 통째로 날리면 결국에 A가 뭐랑 똑같아? R이겠구나. 첫 항과 공비가 똑같은 애구나. 확인되니?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A2 원래 우리 AR이라고 써야 되잖아. 그리고 A1은 A라고 쓰면 되잖아. 근데 첫 항과 공비가 똑같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A의 제곱이라고 A2를 바꿨으면 되겠지. 이게 2란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이걸 풀면 A 값이 나오겠지. 얼마야? 2랑 마이너스 1. 자, 그럼 문제를 지금 쓱 봤더니 모든 항이 양수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첫 항이 마이너스 1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첫 항이 얼마? 2고 공비 R이 얼마? 2인 등비수열. 그럼 일반항 우리 만들 수 있겠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의 n-1제곱. 그러면 이건 2의 n제곱으로 합쳤어도 상관없잖아. 요 정도 산수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뭘 구하래? A7 찾으래? 그럼 A7은 다 구해놨으니까 7만 대입하면 되겠지? 2의 7제곱. 얼마야? 그래. 자, 그 다음 세 번째. 뭘 구하래? 256을 만족한대? 그럼 AN이 256이라는 얘기잖아. 256은 2의 8제곱이냐? 그럼 N이 얼마야?
그래, 이런 거 찾는 거야. 어려워? 아니요. 그냥 할만하지? 그래, 등비설 이래. 그러면 옆에 있는 필수 유형 19번 굳이 안 해봐도 되겠지? 등비 중앙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해도 되겠지? 네. 안 되면 얘기해. 해줄게. 그래? 그럼 뒤로 한번 넘기면 필수형 20번 뭐라고 나와? 활용. 하면 되지? 알아서. 참고로 등비설에서 활용 어렵다. 싫어. 아니 말이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규칙 찾기를 너무 못해. 그 뭐랄까 식을 정리하고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 자 지금 그러면 20번 요거 하나 더 해보자. 자 20번에 나와 있는 문제 보면은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쭉 있을 때 뭐야 1회 실행해서 각 변의 중점을 꼭 잡아서 가운데 거 잘라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전체를 4등분한 다음에 하나 버리란 얘기야. 그러니까 4분의 3만 남기란 얘기야. 그러면 처음에 도형은 넓이 구하는 거네? 그럼 처음 넓이를 아예 찾아버려. 그럼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a제곱이잖아. 그럼 얼마야? 4루트 3이야. 그럼 1회 시행을 하잖아? 1회를 하잖아? 그러면 앞에 있던 4루트 3이라는 넓이에다가 뭐 하면 돼? 4배로 나눈 거 중에 3개만 가져가면 돼. 확인 돼? 그러면 이제 2회가 됐어. 확인 되니? 2회가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4분의 3이라는 얘기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있던 4루트 3 있지? 걔를 4등분 했어. 그리고 3개 가져가요.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2회째 그림 봐봐. 어떻게 됐어? 4루트 3을 4등분하면 있지. 걔를 어떻게 했어? 다시 4등분하고 3개 가져갔지. 근데 이런 도형이 몇 개 있어? 3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가 어떤 식의 도형을 이루는지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야 규칙 찾기가 돼. 확인돼? 이걸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처음처럼 여기 4루트 3인데 4개 중에 3개 가질 거야 라고 했어. 그럼 여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니네가 보고 찾아봐. 어떻게 할 거야? 그 중에 하나를 다시 4등분한 거 중에 3개 가지는 거잖아.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4분의 3을 곱할 건데 그런 게 몇 개 있어? 3개잖아. 식을 어떻게 써 그러면?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가면서 따지면서 따라가야 돼.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해서 따지면서 따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식을 합치는 건 상관이 없어. 일단 구성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원리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쓰면 돼? 4루트 3에다가 곱하기 4분의 3이라고 하면 되지. 얘는 4루트 3에다가 곱하기 4분의 3이 제곱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바로. 이렇게 규칙 찾기 하기 위해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었을 때 규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따라가면서 찾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1회 시행에서는 4분의 3을 한 번 곱했지? 2회 시행에서는 2번. 그러면 n회 시행에서는 몇 번 곱하게 되겠니? 그렇지. 그러면 4루트 3에다가 곱하기 4분의 3이 n번 곱해지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만들어 봐라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첫 항 A1 누구로 잡을까? 4루트 3? 아니, 이걸로 잡으면 되잖아. 이걸로. 왜? 처음이잖아. 말 그대로. 시행을 몇 번 했어? 0번 했잖아. 안 했잖아. 그래서 시행을 한 번 했으니까 A1으로 잡은 거야. 얘가 만약에 첫 번째면 시행을 376번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A 몇 번째 항이야? 그래, 이걸 또 계산해야 되잖아. 그 짓을 왜 하냐고.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얘를 A1으로 잡는 순간 1회째가 A1이 되면 376번 했어. 몇 번째 항? 376번째 항. 바로바로 계산이 돼서 떨어져 나오잖아. 이런 센스를 발휘하라고. 그러면 얘 계산해버려. 얼마 돼?
3루트 3. 그래, 첫 항이 3루트 3이야. 그럼 이제 공비 R이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3을 반복해서 곱하고 있지? 그러면 우리는 바로 AN이 어떻게 되는 식이라는 걸 알아? 3루트 3에다가 곱하기 4분의 3에 n-1제곱. 그래, 이렇게 일반항을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하라고 시켰어? 6회 반복하라 그랬어? 그럼 6회 반복하면 우리 몇 번째 항 찾는 거야? A6 찾는 거잖아. 그냥 n제곱 아니에요? 앞에서 1 한번 했지. 그 1회 그거 넣었으니까. 첫 항이 얼마야? 아닌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얘가 이 첫 항이라고. 공비가 4분의 3이라고. 2회째는 두 번 곱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따지면 뭐야? 4루트 3에다가 곱하기 4분의 3을 한 거에다가 곱하기 4분의 3 한 거 아니야. 얘가 A1이잖아. 아. 지랄. 그러면 3루트 3에다가 곱하기 뭐 할 거야? 4분의 3에 5제곱. 이렇게. 확인돼요? 네. 계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네. 난 안 하고 싶은데. 넌 해, 이 새끼야. 3을 6번 곱하라고? 729? 욕해도 되냐?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내가 너네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나도 찾는 거야. 이거 하면서 너네도 이거 쓰면서 가. 그래서 난 2회까지밖에 안 썼잖아. 3회까지는 양심상 적어봐. 그러면 규칙 보일 거야. 3회까지는 적어봐. 그림이 3회가 안 나와. 생각을 해. 장식이야?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에 대한 기초적인 거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나오는데 사실 어려울 건 없어. 등차수를 할 때랑 똑같아. 공비로 바뀌는 것밖에 차이 없으니까. 확인돼? 네. 근데 이제부터 어려워져. 등비수열을 이제 뭐 할 거야? 뭐 해봐야 되겠어? 그래. 더 해봐야지. 합. 이게 이제 골 때려. 진짜 골 때려. 잘 봐야 돼. 자, 우리가 첫 항을 A1, 두 번째 항 A2, A3 이런 식으로 쭉 가는 등비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확인돼? 그럼 이걸 전부 다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인 S, n이 되는 거야. 확인되니? 네. 그러면 이 SN을 우리가 지금부터 나열을 해서 써본다고 하면 첫 항 A1을 그냥 A. 그럼 두 번째 항은 A, R. 맞아? 세 번째 항은 A,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2번째 항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n-2번째는 더하기 A에다가 R에 n-3제곱. n-1번째는 AR의 n-2제곱, 마지막 n번째가 AR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확인되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수식 써놓고 봤더니 등차수일 때는 양 끝에 있는 것끼리 더해 나가면 다 똑같은 게 나왔잖아. 근데 지금은 그래 보여?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지? 그럼 얘는 저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더하는 방법밖에 없을까? 과연 그게 최선일까? 이렇게 곱해보자. 곱하면 a제곱에 r의 n-1제곱 곱하면 a제곱에 r의 n-1제곱. 오, 곱했어. 근데 합을 구하는데 곱하는 게 뭔 이유? 어떻게 써먹어? 그것도 그렇잖아. 어차피 더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얘를 증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 우리 지금 수준에서는.
내가 너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등교과 수준에서는 안 돼.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여러분들한테 증명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해. 뒤에 있는 과정을 앞에서 땡겨와.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방법을 땡겨오거든. 뭐 아니에요? 명제할 때 했던 거? 명제할 때 했던 기납 추리를 약간 변형한 건데 그걸 가져와. 그게 뭔지 알 필요 없어. 그냥 결과만 보면 되는데 일단 증명을 해줄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R을 곱할 거야. 공비 R을 곱할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항이 AR로 바뀌어. 이 항은 AR의 제곱으로 바뀌어. 이런 식으로 쭉 바뀌다 보면 얘가 뭐가 돼? AR의 n-2제곱으로 바뀌겠지. 얘는 AR의 n-1제곱 되지. 얘는 AR의 n제곱으로 바뀌어. 확인되니? 그랬을 때 우리는 어차피 SN이 뭔지가 궁금했던 거잖아.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 그러면 R-1에 SN을 곱한 게 된다. 좌변이. 우변은? A 마이너스 A 아래 왜? 이게 다 사라지잖아. 중요한 거 다 해서. 그리고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뺐지. 뭐가 돼? A, R의 N제곱 마이너스 A가 돼버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SN이라는 일반항을 끌어낼 수 있어. 어떻게 되냐면 R-1분의 첫 항을 A로 묶을 거야. 그리고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확인돼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등비설의 합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나면 그나마 아씨 하면서 하면서 외우면 되거든? 이게 끝이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등비설 뭐라 그랬지? 항들 사이의 비가 일정한 수열, 공비가 존재하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지? 네. 등비설의 예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 첫 항이 3이야. 두 번째 항은 3이야. 세 번째 항도 3이야. 네 번째도 3이야. 이거 무슨 수열이야? 공비수요. 공비수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씨. 네? 무슨 수열? 일곱한 거 아니에요? 그래, 곱하기 1을 했다고 봐도 돼. 아, 더하기 0을 했다고 봐도 돼. 잡수요? 등차 수열로 봐도 되고 등비수열로 봐도 되거든? 근데 우리는 등차 수열에 한 가지 약속을 해. 무슨 약속이냐? 공차가 0인 경우 있지. 그 경우는 등비수열을 분류를 안 해. 그럼 결국 얘는 뭐야? 곱하기 1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럼 뭘 잡수열이야? 야, 곱하기 1을 할 거라고. 일정한 수를 곱한 거 아니야.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얘도 등비수열이야. 아니라고 하진 않았어. 등차수열이 될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물어봤던 거지. 공비가 얼마? 공비가 1인 등비수열로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수열의 합을 찾을 거거든? 이거 다 더한 거? SN 여기서? 그러면 공식에서 써먹으면 되잖아. 아래다 1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아씨, 분모가 0인데? 그러면 이거 고생고시 변형으로 변형할 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돼? R-1에 R에 n-1제곱 플러스 R에 n-2제곱 플러스 1까지. 그리고 여기다 A 곱하고 그 다음에 뭐야? R-1 그럼 이렇게 약분 되잖아. 그럼 R에 이제 1 들어가도 되는데 되지? 그럼 1 들어가면 여기 얼마야? 1. 아, N. 1 곱하기 N. 그냥 N. M 맞아?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찾으면 돼? N A1으로 찾으면 돼. 확인돼? 근데 이런 단순한 수열을 계산해서 그냥 단순하게 공식화시켜서 외우면 되는데 이걸 굳이 변형해서 찾을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리고 실제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이거 다 더하라고 하잖아? 3을 몇 번 더하는 거야? n번 더하는 거잖아. 3 곱하기 n이야 그냥. 맞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 공식을 써먹을 필요가 없고 여기에 1 대입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는
공식을 총 3가지로 분류해서 3가지 형태로 외웁니다. 3가지로. 어떻게 분류하냐? 공비 R이 1보다 클 때, 공비 R이 1일 때, 공비 R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R이 1일 때는 N 곱하기 A1 첫 항만 곱해라. 확인됩니까? 자,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우리가 지금 쓴 저 공식을 써요. R-1분의 A에다가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적습니다. 근데 1보다 작을 때 있지? 이때는 뭘 쓰냐면 1-R분의 A에다가 1-R의 N제곱을 써요.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 꺼내고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 꺼내잖아? 이거 되는 거야. 근데 굳이 따로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공비가 마이너스 3이었다고 생각해봐. 여기다 대입해봐. 분모 음수되지? 그럼 귀찮아 안 귀찮아? 그래서 그냥 바꿔놓고 쓰는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분모 얼마야? 4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요거 하나로 다 끝나. 아까처럼 우리가 변형까지 하면 되니까. 그럼 얘를 외울 필요도 없어. 근데 빨리 풀기 위해서 3가지 형태로 분류해서 요 3가지를 외우게끔 합니다. 외우세요. 증명하는 과정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외우세요. 확인됩니까? 이게 등비설의 합이야. 그러면 자 여기까지 얘기한 거를 가지고 등비설의 합 책에다가 합은 좀 표시를 하고 갈 거거든요. 어디 보자. 243쪽 보면은 개념 10번에 보면 R이 1이 아닐 때 SN이 1-R분의 A에다가 1-R의 N제곱은 해서 2가지 다 나와 있지. 거기다가 표시 좀 해놔. 앞에 거는 R이 1보다 작을 때, 뒤에는 R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밑에 R이 1일 때 공식 하나 더 나와야지. NA1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3개 표시해 놓고 R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까지 표시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공식은 정확하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럼 자, 요거 가지고 바로 우리는 필수 17번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247쪽입니다. 첫 장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설의 첫 장부터 20항까지 합을 찾으라고 그랬지. 그럼 결국 뭘 구하라는 얘기야? S20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거 그냥 공식에다 바로 숫자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되니? 그럼 공식이 어떻게 돼 있어? 공비가 지금 2라고 나왔으니까 1보다 크지? 그럼 여기 뭐야?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에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R이 얼마야? 2지? 2-1이니까 분모 생략해도 되지? 분자 쪽에 A1이 2라고 나왔지? 첫 항 2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럼 2에다가 괄호하고 2에 2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까지 전개 좀 해줘. 21제곱 마이너스 2로. 확인돼요? 이렇게. 알겠니 모르겠니?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거. 첫째 항이 마이너스 3분의 2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설의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찾으라고 그랬지? 그럼 S10 찾으라는 얘기잖아.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돼? 공비가 마이너스. 아니지? 공비가 그냥 3분의 1이네? 1보다 작은 거네? 그럼 이걸로 따라가면 되겠지? 자, 따라가 보자. 숫자 바로 대입할 거야. 그러면서 공비 R자리에 3분의 1 들어가면 분모는 3분의 2가 되겠지? 분의 분자 쪽 봤더니 A1이 마이너스 3분의 2지? 그리고 괄호하고 1 마이너스 3분의 1에 N제곱 대신에 10제곱을 쓰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요거 이렇게 약분해서 치워버리고 마이너스 분배하면 3분의 1에 10제곱 마이너 1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야. 공식에다 숫자만 대입할 거다. 알겠습니까? 뭐? 이거 3의 10제곱 계산하려고? 그런 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계산하면 되냐면 보통 2의 10제곱까지는 우리가 얼마인지 알잖아. 조금 러프하게 잡으면 2의 11제곱 정도? 12제곱 정도? 이거는 그냥 4만 곱하면 되니까 2랑 4랑 그 정도까지만 계산하지 3의 10제곱 이런 거 하지 마. 3의 5제곱 정도까지는 해도 돼. 그러니까 1024보다 커지잖아? 안 하고 넘어가도 돼. 시험 볼 때도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보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어쨌든 여기까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문제를 지금 풀어봤거든? 숫자로 만들긴 했는데 결국엔 여기 얘가 n이잖아.
여기가 지금 n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n이 여기로. 맞아, 아니에요? 즉 SN이라는 녀석은 보니까 여기 n에서 n이 어디로 들어와? 공비의 지수 자리로 들어오지.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도 n에 관한 2차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 확인했었잖아. 등비 수열에서는 n에 관한 지수식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조금 이따 공식이랑 유도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아예 적어놓고 넘어가자. 우리가 문제 풀면서 확인한 사실. 거기 등비수열의 합 243쪽 보이죠? 보이지? 거기다가 이렇게 적을 거야. SN이라는 거 어차피 n에 관한 지수식의 형태를 띠게 될 거잖아. 그러면 SN이 어떤 식으로 취할 거냐? A에다가 곱하기 R에 N제곱 플러스 B 꼴이라고 하고 괄호하고 n에 관한 지수식이에요. 라고 적어두세요. 적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대충 그냥 분석한 거야. 형태 맞춰서.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n에 관한 지수식이라고까지 거기다가 적어두시면 됩니다. 확인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바로 우리는 251쪽으로 넘어오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한번 해보자고요. 자, 251쪽에 지금 보면은 필수 유형 21번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21번의 첫 번째 거 볼 겁니다. 공비가 2고 첫 장부터 6항까지 합이 21이라고 나왔어. 그때 첫 장 A1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는 공비가 2라고 얘기를 했어. 첫 장부터 6항까지 합이 21이라고 나왔지. 그럼 결국 R이 얼마야? 2고 S6이 21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 등비수열 합공식 바로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S6 어떻게 찾을 거야? 2-1분의 첫 항 A1에다가 곱하기 2의 6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되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어떻게 돼? A1에다가 곱하기 2의 6제곱 64 1 빼면 63 이걸 계산한 게 얼마? 21이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A1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래,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 합공식 이용하는 거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어렵다. 딱 보니까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A4, A5, A6를 곱한 결과가 A3에다가 A7을 곱한 거랑 똑같대요. 그리고 A6에다가 A7을 더한 게 얼마래요? 6이라고 나왔을 때 첫 장부터 5항까지의 합을 찾으라고 시켰습니다. 확인되니? 그러니까 이거 결국에는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려면 첫 항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공비 얼마인지 알아야 되지. 그걸 찾으라고 두 개의 보기를 준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확인하면 돼. A4 어떻게 쓸 거야? 등비수열이니까. 첫 항 A에다가 R에 세제곱 곱하기 그 다음 AR에 4제곱 그 다음 AR에 5제곱 이거 3개 곱한 게 AR에 제곱 곱하기 AR에 6제곱 그럼 정리부터 하는 거야. A 2개 지우고 이쪽도 2개 날리고 R 8개 날렸어. 그럼 8개 날리면 이렇게 주어지면 되겠지? 그러면은 남는 게 뭐야? 여기 A 남지. 여기 R에 4제곱 남았지. 이게 얼마야? 1이란 얘기네. 확인되니? 응, 요렇게 정리. 그럼 자, 얘 이제 보는 거야. 얘는 A6니까 AR에 5제곱이지. 더하기 AR에 6제곱을 한 게 6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얘랑 어떻게든 연립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AR의 4제곱 1이니까 여기서 AR의 4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R 플러스 R의 제곱을 곱한 게 6. 그러면 얘가 1이잖아. 그럼 이 새끼 얼마야? 6이겠네. 그러면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6이 0 되는 거지? R이 얼마야? 마이너스 3이랑 2가 되겠네. 자, 문제 봐봐. 공비에 대한 힌트가 뭔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R이 얼마야? 2. 그럼 R이 2인 거 알았으면 A도 찾을 수 있어, 없어? A1 얼마야, 그러면? 그렇지. 그럼 나 이제 5항까지 합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찾으면 돼? 공식에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자, 대입까지 끝내보자. S5 찾을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니? 공백이 2니까 2 빼기 1 분의 A1이 16분의 1 여기다 곱하기 2의 5제곱 마이너 1 일반항에서는 n-1제곱인데 합에서는 n제곱이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거 어차피 1이니까 무시하고 바로 16분의 1에다가 곱하기 이거 얼마야? 31. 그러면 계산 결과 얼마? 16분의 3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요. 이게 기본적인 항공식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난이도 올려. 뒤로 한 점 넘겨서 22번. 등비술 AN에 대해서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어. S6이 6이고 S12가 24야. S18을 찾으래. 자, 그러면 22번 문제 이렇게 한번 써보자. S6을 우리가 다시 쓰면 지금 첫 항과 공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네. 공식 바로 이용해서 식 만들기가 빡세겠지? 물론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 확인돼요? 그럼 일단 공식, 합 나왔으니까 공식 한번 이용해볼까? 어떻게 하면 될까? R-1 분의 첫 항 A에다가 R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돼. 이게 얼마? 6인 거야. 그러면 S12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써? R-1 분의 A에다가 R의 12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얼마? 24. 재미난 일이 벌어져. 이거 인수분해 돼. 합차 공식.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된다? R-1 분의 첫 항 A에다가 R의 6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R의 6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요 놈이 아까 얼마였지? S6이니까 6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4. 그래,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럼 이걸 토대로 S18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럼 S18은 어떻게 돼? R-1 분의 A에다가 R의 18제곱 마이너스 1. 사실 이거도 인수분해 돼. 어떻게 돼? 얘가 인수분해 되잖아. 어떻게? R의 6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R의 12제곱 플러스 R의 6제곱 플러스 1로 R의 6제곱을 A라고 K라고 치워놓으면 K 세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 밑에 뭐가 들어오면 여기 앞에 A 들어오고 R-1 들어오면 되잖아. 그럼 나 아까 전에 요거 얼마였어? 6. 그럼 나 이제 이것만 찾으면 되네.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을 거냐? 얘가 얼마야? 4. 이것만 알면 되지. 여기 식에서 R의 6제곱이 3이잖아. 그럼 R의 12제곱은 9야. 이거 9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6 곱하기 13. 그래서 얼마? 그래, 이렇게 찾아도 돼. 근데 난 이 방법 추천하고 싶진 않아. 왜냐? 여기 인수분해 못하는 인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얘를 원래 FM대로 풀면 이렇게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풀라는 시키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S6 있지? A 더하기 AR 더하기 등등등 해서 AR의 5제곱까지지? 이게 6이야. 맞니? 그러면 S12는 A 더하기 등등등 해서 AR의 5제곱까지 더하고 AR의 6제곱에서부터 AR의 11제곱까지 더한 게 24인 거야. 맞니? 근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썼는데 여기까지가 S6이지. 여기 뒤에 거 보잖아? 얘랑 비슷한 모양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R의 6제곱으로 묶으면 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얼마였지? 6이었지? 얘도 뭐야? 6이지. 나 이거 뭔지 모르니까 그냥 K야. 확인돼요? 그럼 6 더하기 6K가 얼마야? 24. 그러면 우리 여기서 R의 6제곱이 K였잖아. 3인 거 알아. 맞아? 이거는 찾아놓고 바로 S18 가면 돼. 그럼 S18은 항이 18개지.
A부터 시작해서 A 아래 5제곱까지 나오겠지. 아니 11제곱까지 나오겠지 그냥. 그리고 다시 A 아래 12제곱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A 아래 17제곱까지 나오겠지? 내가 일부러 여기 11개, 12개를 한꺼번에 묶었어. 왜? 이게 뭐야? S10이잖아. 그러니까 여긴 그냥 24야. 확인돼?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거 보면 12, 13, 14, 15, 16, 17이니까 6개거든? 아래 12제곱으로 묶어. 그러면 A 더하기 A 아래 5제곱까지 나와. 그럼 요거 얼마야? 6. 얘는 얼마야? 9. 그럼 그냥 바로 뭐가 돼? 24에다가 더하기 6, 9, 54. 얼마? 이렇게. 우리 수에서 이게 제일 잘 맞을걸? 그냥 보는 것보다. 이렇게 식 자체를 쪼개서. 이게 오히려 간단하진 않아, 얘보다. 이거는 그냥 심플하잖아. 인수분해만 할 줄 알면 되니까.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걸 인수분해를 네가 생각을 해내겠냐고. 맨날 문제 이렇게 바꿔서 풀고 있다가 갑자기 합 나왔다고 이거 인수분해를 하래. 막힌다고. 할 수 있으면 베스트지.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라. 그래서 두 가지 풀이 방법 제시해 줄 테니까 두 가지 중에 니네가 원하는 걸로 풀어봐. 나도 웬만하면 인수분해 잘 안 해. 자꾸 중간에 실수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나도 이거 풀긴 하거든. 편하게 해.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뭘로 하든 사실 시간상 소요되는 거는 크게 의미 없으니까. 확인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비설의 합까지 여기까지 확인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린 네 번째 뭐 해야 되겠어? 관계. 그렇지. 등차수 일단 똑같아. 순서는. 등비설의 합과 일반항 사이에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등차수열 할 때 이 관계 공식으로 외웠었지. 예. 등비수열에서는 공식이 없어. 등비수열에서는 이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그래서 원래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풀으라고 나오냐면 이거 풀려면 일반항 AN을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S의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돼. 확인돼요? 그리고 여기에 조건을 붙여. S1이랑 A1이 같잖아? 그러면 1항부터 S1이랑 A1이 다르면 2항부터. 요게 기본 원리야. 근데 등비설은 이거 풀기 되게 빡세.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왜 빡센지 지금부터 예시 데이터 하나 들어서 보여줄게. 조금 어려운 걸로 그냥 한번 해볼까? 23번 253쪽 이거 통해서 같이 한번 풀면서 확인해 보자고. 자, n항까지의 합 SN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 4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지. 네. 맞아? 그러면 이거 일단 뭐 뒤에 있는 문제 조건들 막 이런 거 나와 있는 건 다 무시하고 이거 가지고 일반항 찾아보자. 일반항 찾기만 할 거야 그냥. 알겠죠? 그러면 SN이 이거면 우리는 뭐 해야 돼? S의 n-1번째 항까지 합을 찾아야 돼. 뭐가 돼? 4의 n-2제곱이야. 이걸 뺄 거야. 그러면 SN에서 이거 빼잖아? AN 나오지. 그게 뭐가 돼? 4의 n-1제곱 마이너스 4의 n-2제곱이 돼버려. 확인돼? 이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일반항 꼴로 바꿔야 돼. A 곱하기 R의 n-1제곱의 형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 뒤에 있는 거 이거만 바꾸면 돼. 요거 4의 n-1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이렇게 바꿔버리면 얘랑 얘를 가지고 뭐 하면 돼? 공통에서 가로묶게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4의 n-1제곱 나가고 1 남고 4분의 1 남지. 빼잖아. 그럼 곱하기 4분의 3. 그래, 이게 일반항이야.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니네 이걸 못해. 이걸 못하더라고, 매년 보면. 그래서 일단 어쨌든 왔어,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지.
1항부터인지 2항부터인지 확인해야 되지. 그래서 S1을 찾아야 돼. 1 대입하면 얼마야? 1이지. A1 찾아야 돼. 1 대입하면 얼마야? 4분의 3이지. 둘이 같아 달라? 다르지.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 수열 AN은 어디서부터? 2항부터 통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돼? 이렇게 해석해서 마무리하는 게 잠깐만. 야, 이거 잘못했잖아. 아씨. 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보자. 문제 잘못 썼어. 4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어. 여기였어. 그럼 자, 다시 한번 찾아봐. Sn-1제곱. 뭐가 돼? n-1제곱 마이너 1이지. 요것도 한번 빼보자. 그러면.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좀 낫겠지? 자, AN은 어떻게 돼? n제곱 마이너스 4의 n-1제곱. 자, 10 고칠 거야. 어떻게 고쳐야 돼? 이번엔 여기야. 4 곱하기 4의 n-1제곱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 4의 n-1제곱으로 묶으면 4 빼기 1이니까 곱하기 3 되는 거지? 이게 AN. 그럼 아까랑 이번 문제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는 지금 계속 n-1제곱이 나오게 묶으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왜? 우리가 일반항 만들면 A1 곱하기 R에 n-1제곱이잖아. 그래서 바로 공비랑 첫 항이 보이게. 그럼 자, 바꿔놨어. 그럼 일반항을 찾았고, 이제 우리는 S1 찾으면 되겠지. 1 대입해. 얼마야? 3. A1 찾으면 돼. 1 대입해. 얼마야? 이번엔 둘이 같네. 그럼 이 일반항이 1항부터 통용이 돼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이거 바꿔서 찾는 게 이걸 잘 못하더라고, 매년. 그래서 공식 유도를 해냈어. SN이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라는 꼴로 쓸 거라 그랬지. SN 그냥 이걸로 갈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때 AN이라는 일반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A 보이지? 곱하기 R-1 하고 곱하기 R의 N-1제곱이야. 이건 외워야 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확인돼?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0이잖아? 1항부터야. A 플러스 B가 0이 아니잖아? 그러면 2항부터야. 이렇게 유도해서 만들어냈어. 이렇게 외워야 돼. 실제로 이거 가지고 저기 있는 거 갈 거야. 자, SN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문제에서 4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이런 꼴의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지금 1 곱해져 있는 얘가 뭐야? A야. 얘가 뭐야? R이야. 얘가 뭐야? B야. 그러면 일반항 AN 만들 거야. 어떻게 하라고? A에다가 R-1을 곱하고 R에 n-1제곱 하면 되지. 맞아?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지금 얼마야? 0이지. 1항부터라고. 비교해봐. 같아 달라. 이거야. 어디 가서 못 배우는 거라고. 웃어? 이 새끼야? 싫어. 확인돼요? 그래서 요 내용 따로 적고 갈 거야. 니네 책에 표시 좀 해놔. 여기 책에 여기는 243쪽이거든? 233이나 42쪽에 공간 넓게 있잖아. 거기다가 이거 적어놔. 등비설의 합 사이의 일반항 사이의 관계. 요렇게 해서 적어놔. 요 내용, 요거 4줄만 적으면 돼. 왔었어? 표정이 마음에 안 드는데. 졸라 좋은 거 하나 알려줬는데, 지금. 왜? 표정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너 얘기하는 거 같냐? 돼요? 응. 좋은데.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눈치를 살살 봐? 적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등비설의 합을 일반항으로 고치는 거였지. 합과 일방 사이 관계에서. 합에서 일방을 찾는 거. 이거 하지 마.
얘네 이거 하면 다 틀려. 연습해도 틀리더라고, 매년 보면. 내가 이걸 갖고 몇 달을 시켜본 적도 있거든? 힘들어 하더라고,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게 가지 말고 이걸로 가자. 그냥 외워서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재수없게 서술형에서 이걸 증명해라라고 나오면 그땐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그때는 이거 해야 돼, 서술형에서는. 아니면 너네가 이걸 직접적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이거 증명하는 게 더 빡세거든? 응? 시기 이거 진짜로 만들어야 돼. 이거 증명하려면 이거 똑같이 다 해야 돼. 그래서 1번은 유도해야 된단 말이야. 하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어떻게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A 보이지? A 일단 갖고 오고 미분할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n-1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R 하나 갖고 와서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된 거야. A에다가 곱하기 R 곱하기 R의 n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n-1제곱. 그러면 A, R의 n제곱이잖아. 근데 여기서 요 R 대신에 R-1만 하자. 그냥. 끝난 거야, 그러면. 확인돼요? 그 다음에 A, B를 더한 게 0이면 1항부터 더한 게 0이 아니면 2항부터 될 거야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자, 이제 이 문제 23번 문제로 다시 돌아와. 일반항 우리 이제 찾아낸 거야. 일반항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일반항 AN이 3 곱하기 4의 n-1제곱이 되는 걸 확인을 했어. 그럼 이 식이 문제에서 어떻게 되라 그랬어? 30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30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 찾으라 그랬지? 그러면 이거 직접 계산하면 돼. 여기 100 되잖아. 4에다가 n-1제곱을 해서 100보다 크게 되는 결을 찾으라는 얘기야. 4의 몇 제곱이야? 4의 3제곱을 하면 64잖아. 4의 4제곱을 하는 순간 4제곱을 하는 순간 100보다는 무조건 커지게 되지. 그러면 결국에 n-1이 어떻게 되면 돼? 4보다 이상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n이 어떻게 된다? 5보다 이상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뭐. 확인됩니까?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마지막 등비설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까지 공식 유도까지 끝난 거야. 됐니? 등차수 할 때는 여기서 끝났지? 등비설은 여기서 하나가 더 가. 뭐가 갈 거냐? 우리가 실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인생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지. 왜 중요한지 알아, 택진아? 동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5번째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 원리합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원리합계에 대한 자세한 유래와 전천사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합계를 진행하게 될 때 원리합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자, 그러면 원리합계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읽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실은 뭐냐면 기본적인 계산은 모두 복리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복리가 모르는 인간이 있겠지. 너 아냐?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지금부터 민성이한테 돈 빌려줄 거거든? 1,000원을 빌려줄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 우리 초딩 때 보통 뭐해? 하루 이자 100원이야. 그러면 하루가 지나면 이자 얼마 되는 거야? 100원이지. 이틀이 지나면 200원. 3일이 지나면 300원. 맞죠? 즉 하루 이자 100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100원씩 계속 늘어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처음 정한 이자가 끝까지 가는 거야. 이게 초딩식 계산 단리법이라고 얘기를 해. 이 단리법은 현 교육과정에서 삭제됐어. 그럼 복리법은 뭐냐면 은행 이자 계산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너 지금부터 이자 10%야 라고 얘기를 하면 1,000원 빌려줬어. 첫날 이자 얼마? 100원. 그러면 둘째 날 이자는 100원이 아니라 100원이 포함된 1,100원의 10%가 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뭐 한 거야? 앞에 거에다가 10%니까 100분의 110을 곱하는 거야, 계속.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복리로 계산된다는 이 복리법은 뭘 얘기하는 거냐?
등비수열을 얘기하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등비수열로서 계산이 되는 이자 계산법을 우리는 복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모든 계산은 전부 다 이런 복리로 계산을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계산은 다 등비수열로 이루어질 거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를 읽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내가 은행에 저금을 했거든. 매 은행에서 이자를 말일날 책정을 해서 줘. 12월 31일 날 1년 단위로 이자 계산을 해줄 거야. 내가 은행에 10년을 적금했어. 돈을 찾아야 돼. 그러면 자, 올해 12월 31일 날 내가 돈을 찾잖아? 이자를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조금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 12월 31일 0시에 찾으면 못 받아. 근데 12월 31일 24시에 찾잖아? 받아. 그럼 우리는 같은 12월 31일이지만 언제 찾는 게 맞아? 24시에 찾는 게 맞지. 근데 우리가 12월 31일 24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1월 1일 0시야. 확인돼?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을 할 때, 이자 계산을 하거나 뭔가 계산을 할 때 우리가 n번째 달의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n 플러스 1번째 달의 초, 즉 12월 31일 24시는 다음 연도 1월 1일 0시랑 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이 두 가지 사항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리합계가 시작이 돼. 확인돼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원리합계라는 말을 해석해야 되는데, 원리합계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에 원금과 이자가 합해진 총 금액을 얘기해. 근데 원금과 이자가 합해졌다 해서 총 금액을 얘기한다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나나 마찬가지로 어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그 나 때는 말이야에 대한 얘기야, 원리합계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주고 마티즈를 한 대 뽑았어. 그러면 나에게는 지금 100만 원의 가치는 마티즈 한 대잖아. 근데 10년이 지났어. 그 마티즈가 여전히 100만 원일까? 변하겠지.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은행에 100만 원을 저금했어. 10년이 지나면 과연 그때도 100만 원일까? 아니지. 왜? 뭐 이자가 더 붙어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우리나라가 망해서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현재 있는 금액으로서 나오는 가치가 향후의 가치와 현재 금액이 향후의 금액과 다를 거란 얘기야. 맞죠? 근데 예를 들어보자. 그것도 내가 현재 100만 원으로 마티즈를 뽑았다 그랬잖아. 근데 나는 마티즈 뽑기 너무 아까워. 그 100만 원을 저금을 해놓을래 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과연 10년이 지났을 때 내 통장에는 100만 원이 있겠지. 내 지갑에는 100만 원이 여전히 들어있을 거야. 근데 그 100만 원으로 마티즈를 살 수 있을까? 10년 뒤에? 왜? 그렇지. 물가가 오르면 마티즈 가격은 또 오르게 될 거니까. 확인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원리합계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빚을 내서 물건을 사잖아?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갚아야 되는 금액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걸 물가상승률과 반영을 해서 10년 뒤에 그 물건의 가치와 동등한 금액을 지불한다는 얘기야. 저금을 한다는 얘기. 내가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면 나한테는 지금 100만 원을 빌려주지만 네가 10년 뒤에 나한테 100만 원을 준다라면 나는 10년 뒤에 지금 현재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에 가치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를 더 내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물건 가격의 가치 변동을 계산하는 게 원리합계라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런 얘기를 원리합계라는 걸 알고 있다면 결국에 원리합계라는 얘기가 돼버리면 돈을 빌릴 때와 내가 돈을 빌려줄 때 모두 다 마찬가지에 해당이 되는 거야. 분명히 내가 이 돈을 만약에 빌렸다고 쳐봐. 매달 이자를 갚을 거야. 그러면 1년에 걸쳐서 한 달 단위로 갚을 거거든. 그러면 첫 달에 내가 50만 원을 갚았어. 둘째 달도 50만 원을 갚았어.
셋째 달도 50만 원을 갚았어. 이렇게 해서 1년을 갚으면 난 600만 원을 갚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600만 원을 딱 갚게 되는 건데 과연 1년 뒤에도 이 600만 원이 600만 원의 값어치를 할까? 못 하겠지. 왜? 물가가 오르니까. 그렇지.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지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물건을 갚을 때 똑같은 600만 원을 50만 원씩 분할해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 향후에 변동될 가치에 대한 거를 12등분해서 내야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얼마가 될지 계산을 해내는 게 원리합계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거지. 그 원리합계를 쓰는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해 줄 테니 잘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원리합계, 말은 좀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계산하는 방법은 뭐야? 등비서열이야. 그리고 합계잖아. 그러면 결국에 이거 계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등비서열 만들고 그 등비서열에 합에 대한 얘기야. 확인됩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끝난 거야. 바로 우리는 필수 유형 24번 눈으로 볼 겁니다. 254쪽이에요. 자, 이때 이 등비서열 문제는 처음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문제 푸는 방법 똑같이 따라가면서 풀어봐야 된다. 자, 문제 지금 읽어보면은 매달 1월부터 매월 초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10월 말에 100만 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 얼마 저금하는지 내가 알아 몰라? 몰라. 자, 그러면 내가 처음에 1월 달부터 매달 초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잖아. 그럼 1월에 저금을 하고 2월에도 하고 3월에도 하고 4월에도 하고 해서 언제까지? 10월 달 초까지 저금을 할 거야. 근데 돈을 언제 찾아? 10월 말에 찾잖아. 그러면 10월 말일 날 10월 30일 0시에 찾으면 이자 받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린 결국 언제 찾을 거야? 11월 1일 0시에 찾을 거야. 그래서 11월까지 지금은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돈 갚을 거야. 그러면 0시에 갚아야 돼? 24시에 갚아야 돼? 0시에 갚아야지. 그래 이자가 덜 붙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돈을 빌려준 거 받을 거야. 나 언제 받아야 돼? 24시에 받아야지. 그래 사람이 이렇게 야가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거기서 갈려. 어쨌든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그러면 100만 원을 마련해야 돼. 맞죠? 자, 난 지금부터 100만 원을 만들고 싶어. 근데 얼마씩 저금할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첫 달에 A1을 저금해. 그럼 두 번째 달이 되잖아? 또 마찬가지로 얼마를 저금해? A1을 저금해. 근데 두 번째 달이 됐을 때 그럼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얼마가 꽂혀 있겠어? 2A1이 꽂혀 있겠어? 아니면 그거보다 많이 꽂혀 있겠어? 그거보다 많이 꽂혀 있어야 돼. 왜? 이자 받아야지. 가치가 변했으니까. 즉 은행에서 내 돈 갖고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난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받아야 되겠어. 그게 책에 나와 있는 월 이율이야. 확인됩니까? 3%잖아. 그럼 내가 처음에 여기서 저금을 했어. 한 달이 지나니까 얼마가 돼 있는 거야? 1.03에 A1이 돼 있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달이 됐어. 얘는 얼마로 변해 있어? 1.03에 제곱 A1이 돼 있고 얘는 1.03에 A1이 돼 있고 다시 나는 A1을 저금할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따라가면은 마지막 10월 달에 A1 저금하겠지. 그리고 얘는 얼마로 변해 있겠어? 1.03에 9제곱 A로 변해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야. 총 10개의 금액이 쌓여 있겠지. 확인돼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0시에 입금하면서 바로 찾을 거 아니잖아. 다음 달에 찾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자를 한번 더 받고 찾겠구나. 그럼 여기서 1.03에 10제곱 A1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A에다가 1.03을 곱한 1.03 A1이 되겠다.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숫자들을 하나하나의 항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A1이야. 그럼 다음번 A2 해서 쭉 쌓이겠지? 얘가 뭐? A10일 거야. 왜? 우리 저금 10번 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국에 원리 합계 이걸 다 더한 금액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걸 다 더한 S10 정체를 생각하면 첫 항이 얼마가 되는 거야? 1.03 A가 될 거고 공비 R이 얼마야? 1.03인 등비서열의 합이다 라는 걸로 정체를 짐작하는 게 가능해지죠. 확인돼요? 이제 이거 산수하면 돼. 그럼 계산하자. 어떻게 돼요?
S10은 1.03 마이너스 1 분의 첫 항이 1.03의 A 그리고 1.03이라는 공비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 지금 봤더니 1.03이 10제곱 내가 계산 못하니까 친절하게 줬죠? 얼마로 줬어? 1.3. 그래 그럼 나 지금부터 이거 1.3로 치워. 확인돼요? 네. 그럼 얼마 돼? 0.3. 그러면 우리의 식을 다시 써보면 얘가 0.03이 될 거고 분의 1.03a에다가 곱하기 0.3이잖아. 그러면 요거 10분의 3 요거 100분의 3 없애서 여기 10 남기고 그럼 뭐가 돼? 10.3a가 되겠지. 여기까지 정리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합이야. 내가 저금한 금액의 총 금액이란 얘기야. 그러면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지? 나 지금 얼마 만들려고 시켰어? 100만 원 만들려고 했지? 그럼 내가 저금한 총 금액이 이건데 이게 얼마면 되는 거야? 100만 원이 되면 되겠군요 라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3분의 1000만 원이 되냐? 대충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문제에서 뭐 하래? 1개월마다 복리로 적립할 때 얼마씩 적립해야 되는지 구하고 100원 미만은 버리라 그랬지? 하란 얘기네. 그럼 50원은 좀 그렇지 않냐? 100천, 만, 10만, 100만, 1000만을 103으로 나눈다? 100원 단위는 버릴 거니까 몇천 원까지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9 들어가서 927 그러면 73에 0 붙잖아. 그러면 7 들어가면 되나? 그러면 7, 2, 1 그러면 9, 0, 0 여기서 100원 단위 아니냐? 뒤에 0 3개 남았는데? 그럼 그냥 000 한 달에 대략 97,000원씩 적으면 되겠군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거 만들어. 여기까지. 그래서 어떤 수열 파인지 파악하는 것까지. 이거 니네가 직접 해봐야 원리학교 문제 풀어. 이거 안 하면 문제 못 푼다. 이렇게 해서 한 두어 문제 정도만 니네가 직접 손으로 써서 문제 풀고 나면 원리학교 문제 되게 쉬워져. 알겠어요? 네. 직접 만들어. 자, 하나 더 해볼 거야. 우리 지금 저금하는 거 해봤잖아. 이제 그러면 돈 빌리는 거 해봐야지. 뭐 해볼까? 48번이 돈 빌리는 거냐? 아닌데 이것도 저금인데? 그러면 뒤에서 또 찾아봐야지. 아씨, 왜 다 저금이야? 그래? 문제 만들지 뭐 그러면. 왜? 아우 다리야. 책이 있는데 써먹으면 되지. 우리 여기 책이 없나? 야, 문제집 있지? 줘봐. 수왕 아무거나 줘봐. 대수. 응. 그냥 줘봐. 써주고 풀어보면 되잖아. 야, 새 책인데? 왜 진짜 다 저거만 하는 거밖에 없어? 안 되는데? 빌려주는 게 더 재밌는데? 그럼 그냥 하자. 뭐라고? 싫은데? 싫은데? 아, 그래? 아니야. 빌려주는 것도 한번 해봐야 돼. 한 달에 10만 원만 적어도 100만 원 얻을 수 있는데 10월 무조건 100만 원은 나오지. 1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나오겠지. 자, 우리 이렇게 하자. 이번에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럼 문제 2개 해보자. 한 달에 이렇게 해보자. 한 달에 내가 얼마씩 저금할 거냐면 10만 원씩 저금할 거야. 한 달에 10만 원씩 저금을 해서 총 5년간 저금할 거야. 그리고 한 달마다 몇 프로 할까? 3% 이자가 붙어. 확인돼요? 자, 한 달에 매달 초에 10만 원씩 저금할 거고 5년 동안 저금하고 한 달마다 3% 이자가 붙을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적금매 만기됐을 때 돈 찾을 때
얼마 찾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확인됐죠? 자, 그러면 한 달마다 10만 원씩이니까 우리 5년이면 몇 개월이니? 60개월. 60개월이지. 그럼 우리는 1회차부터 시작해서 2회차 등등등 해서 60회차까지 저금을 해야 돼. 근데 마찬가지야. 저금하게 될 때는 매달 초에 적금할 거잖아. 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61개월 차에 돈을 찾아야 되겠지? 네. 마지막 날 찾을 거니까.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첫 달에 들어간 돈이 얼마야? 10만 원이지. 네. 그럼 얘가 두 번째 달이 되면 얼마가 되겠어? 10만에다가 곱하기 1.03이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이때 다시 여기서 10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쭉 따지면 60개월 차가 됐어. 10만에다가 1.03에 59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60개월 차에 마찬가지로 10만 원을 저금하면 되는 거고. 그럼 61개월 차로 넘어가면 되겠지? 어떻게 되겠어? 10만에다가 곱하기 1.03에 60제곱부터 10만에다가 곱하기 1.03을 한 것까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확인되니?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대략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자. 1.03에 60제곱 있지? 대충 얼마 나올지 알아? 아까 우리 1.03에 10제곱이었나? 10제곱이 얼마였지? 1.3이었지. 1.3을 6번 곱하라는 얘기거든? 그럼 대충 2.3이라고 하지 뭐. 이거 2.3으로 지금부터 계산할 거야. 확인되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쪽에서 뭐 하면 돼? 원리학기를 찾으면 되는 거지. 맞아? 첫 항이 얼마야? 10만에다가 곱하기 1.03이 되겠지? 공비 R이 1.03이 되겠지? 그리고 어디까지? 60번째 항까지. 60번 적음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1.03 마이너스 1 분의 10만에다가 곱하기 1.03 그리고 1.03에 60제곱 마이너 1 이렇게 되겠네요. 네.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됩니까?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분모가 0.03이 되겠지. 분의 10만에다가 곱하기 1.03 하고 곱하기 계산 좀 더 편하게 하고 싶은데 1 뺐을 때 어쩔 수 없나? 2.03으로 하자. 그럼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2.03에서 1 빼면 1.03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계산된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거 대충 계산해 볼 건데 0 여기 분모 문제에 100 곱하자. 그러면 3분의 10만에다가 곱하기 103에다가 곱하기 1.03 103으로 바꾸고 얘를 10만을 깨자. 그럼 10만에서 0 두 개 지우면 되지. 1000이야. 이렇게. 확인되니? 네. 그러면 103에다가 103만 곱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이 계산 좀 복잡하지? 이거 하나 0, 2로 바꾸자 그러면. 그러면 좀 편할 것 같아. 그럼 여기가 0, 102로 바꾸면 되는 거지. 약분돼 버린다. 34로. 그러면 103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4. 3, 4, 12. 4, 9, 0, 3. 그러면 3, 5, 0, 2가 되겠지. 거기에 0, 3개. 그러면 3, 5, 0, 2, 0, 3개. 이렇게 되는 금액이 총 내가 가지게 되는 원리학계 금액이 되는 거야. 그럼 확인해봐. 우리가 10만원씩 적어냈지. 60개월 되면 얼마가 돼야 돼? 단순 산수하면 600만 원이 돼야 되지. 근데 금액이 어때? 확 줄었지? 그 이유가 뭐냐면 1.03이 60제곱이 제대로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근사값이. 확인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 쓸 줄 아냐? 아니요. 잠깐만 기다려봐. 공학용 계산기도 못 쓰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저희는 공대를 아직 안 나와서 1.03에 60제곱. 지금 선생님 대충 계산했거든? 1.03에 60제곱 계산하면 대충 따졌을 때 5.89 어쩌고 그래. 5.9란 얘기야.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6이라고 하고 하자. 그럼 이게 6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6 빼기 1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겠지. 여기가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면 100 곱하고 100 곱할 거야. 그러면 50만에다가 곱하기 103을 3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곱해봐. 대충. 5150 만이잖아. 3으로 나눌 거야. 대충. 그러면 3일은 3, 37에 21, 3일은 3, 37에 대충 한 7? 반올림 하자. 그럼 얼마가 돼 있어? 1717만 원 돼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뭐야? 그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적응할 때. 산수가 틀렸을 수 있어. 그 중간에 그건 니랑 알아서 해. 어쨌든 이렇게. 확인돼요? 이 매달 3%라는 게 생각보다 미친 거야. 은행에서 얼마 줘요? 은행에서 연에 3%? 야, 웃기게 뭐지 아냐? 근데 이게 이자가 매달 3%면 1년이면 얼마냐면 그냥 단순하게 따지면 36%야. 그러니까 이런 미친 금액이 나오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36%는 되게 커 보이잖아. 그러면 한 6%만 돼도 어때? 별로 안 커 보이지? 근데 그 돈 빌릴 때 6% 하잖아? 미친다. 사채는 막 40. 내가 첫 차 살 때 할부를 1,000만 원을 했거든? 3년 할부를 했어. 3년? 5년 할부했어. 4%대 이자로 5년 할부했거든? 마지막에 다 갚았더니 돈 얼마 갚은 줄 알아? 1,400만 원 갚았어. 무시 못한다니까? 뭐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금할 때. 그러면 자, 일상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더 해볼 거야. 뭐 해볼 거냐면 돈도 빌려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삼성에서 또 핸드폰이 나온다며. 할부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대충 얘기 들어보니까 핸드폰이 대충 휴대폰이 200만 원에 나오나 봐. 미친 거지. 200만 원에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이 200만 원을 어떻게 할 거냐? 36개월 할부를 끊을 거야. 오케이? 36개월 할부라는데 매달 이자가 몇 프로씩 발생이 되냐면 5%씩 발생이 돼. 너무 세냐? 네. 그럼 얼마로 할까? 매달 2%? 좋아. 2% 하자. 매달 2%씩 이자가 나와. 그러면 나는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이걸 계산하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계산 좀 해놓고 출발하자.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니까. 어디 갔어? 1.02에 36제곱을 대충 2.03, 2.04로 잡고 갈 거야. 확인됐지? 네. 자, 그러면 우리는 1개월 차부터 돈을 내기 시작을 해야 돼. 갚아야 되겠지? 2개월 차, 3개월 차 해서 마지막에 언제 갚아? 36개월 차에 갚아. 근데 36개월 언제 갚아야 돼? 초에 갚아야 되겠지. 그래야 37개월째 이자를 한 번 더 덜 낼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갚고 땡이야. 갚을 때는 이게 차이가 있어. 그러면 A1을 갚았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달 첫 달에 A1 갚았지. 두 번째 달도 A1 갚고, 세 번째 달도 A1 갚고, 막달에 얼마 갚아? A1 갚고 땡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갚으면 내가 낸 돈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야. 상승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율이야. 그러면 A라는 금액이 두 번째 달이 되는 순간 1.02에 A1으로 반영을 받아야 되겠지. 여기는 1.02에 제곱의 A로 반영을 받으면 마지막 달에는 1.02에 35제곱의 A로 반영을 받아줘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쭉 따라가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원리합계가 발생이 되겠죠. 얼마로 어떻게 발생이 되냐? 첫 항이 얼마? A고 공비 R이
1.03인 수열에 36번 갚았으니까 S36 찾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0이 아니야. 1.02. 오케이. 확인돼요? 네. 그럼 자, S36 구할 거야. 어떻게 하면 돼? 1.02 빼기 1을 한 거 분의 첫 항이 A고 여기다 곱하기 1.02에 36제곱 빼기 1이지. 왜 36제곱이야? 항이 36개니까. 자, 그러면 계산하면 0.02가 분모고 분자는 2.04 쓰기로 했으니까 1.04에 A가 되겠지. 0 두 개 지우고 약분까지 하면 얼마가 돼요? 52A. 그렇지. 52A로 총 내가 갚은 금액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될까? 200만 원이 돼야 된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현재 내가 200만 원의 핸드폰을 샀지. 3년이 지나잖아? 그 핸드폰에 상환한 핸드폰이 200만 원일까? 더? 나주죠. 아니, 그 핸드폰이랑 동일한 기계는 싸지겠지. 근데 그 핸드폰이 유일해. 유일한 핸드폰이야. 물가 상승률의 반영을 받아. 그럼 어떻게 돼? 그 핸드폰의 가치가 올라가겠지.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 이 200만 원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도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누군가에 빌려줬어. 10년 뒤에 1,000만 원을 준대. 나 손해야 아니야? 그치?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 10년 동안 내가 그 돈을 못 쓰게 되는 거니까 기회비용 때문에 손해지. 그러니까 우린 뭐해? 이자를 받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구조대로라면 갚은 돈만 야, 내가 이번 달에 10만 원을 주지만 이거 36개월 뒤에는 15만 원 될 거니까 나 15만 원 제해줘.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돼, 안 돼? 난 개손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도 어때? 빌려준 돈이 나도 같이 원금이랑 올라갈 거야. 그거 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2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는 거야. 이게 200만이 아니라 얼마가 되느냐면 이게 200만 원이라는 돈이 마찬가지로 36번의 이자를 붙여줘야 되잖아. 곱하기 1.02에 36제곱을 한 금액으로 나와줘야 돼. 확인돼요? 그럼 1.02에 36제곱 2.04였지? 곱하면 얼마가 돼? 408만 원이 돼 있는 거야. 난 결국 이거 갚는다는 얘기야. 이게 52A가 되는 거니까. 확인돼요? 안 돼요? 그러면 대충 우리가 나누기 셈을 하면은 한 78, 9? 만 원 정도 되겠네. 맞나? 아니지. 대충 나누면 대충 한 7점 몇만 원이니까 한 대충 8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지 뭐. 8만 원 정도 대략 갚겠군요가 되는 거지. 한 달에 8만 원 정도 내세요. 52분의 408만 원이잖아.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우리가 지금처럼 빌릴 때는 이거 금액 같이 변하는 거 이거 생각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조심하면서 원래없게 계산하는 거. 즉 내가 돈을 빌릴 때는 뭐 조심하면 돼? 이달에 돈 적금하고 땡이 아니라 이자 한번 더 타먹어야지. 사람이 이기적이어야 돼. 그 다음에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왜 또 내? 갖고 땡.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빌린 돈도 계속해서 가치가 상승할 거야. 라는 것까지. 사람 존나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덕목이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원리학계 문제는 이렇게 표 그려가면서 여러분들 선생님도 지금 1, 2, 3 쓰다가 어느 때는 1, 2만 쓰고 바로 끝달로 가잖아. 규칙만 찾아낼 수 있을 때까지만 쓰면 돼.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서 바로 막달해서 계산될 거야. 정리해서 바로 계산하는 걸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그리면서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등비수열 마무리입니다. 확인 다 되셨습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 등비수열 일정한 비율 가져야 돼. 우리가 공비가 존재한다고 했지. 그래서 등비수열 일반항 어떻게 찾는다고? A 곱하기 R에 n-1제곱. 이거는 외워줘라잉.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게 등비 중항. 중항은 뭐야? 끝에 있는 거 두 개 곱한 게 가운데 거 제곱한 거.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등비수열의 합. 합공식은 세 종류로 쪼개졌었지? 근데 대표적으로 그냥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근데 공비가 1인 경우도 등비수열로 분류하거든? 똑같은 숫자 연속됐을 때 그때는 n 곱하기 A, n 곱하기 A1. 확인돼요? 그리고 한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공식화시켜서 아예 정리해놨지? 공식 그거 외워놔. 니네
SN에서 SN-을 빼서 AN 찾는 거 힘들다. 네. 어려우니까 그거 외워놓고 거기서 숫자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걸로 생각을 해. 예. 알겠어요? 네. 자, 오늘 이거 공부한 거 하고 싶은 말. 배고프다. 야, 우리 5분만 더 끌자. 나 이 새끼 집에 일찍 가서 놀러 가는 꼴을 못 보겠어. 그냥 할 말 없어? 네. 할 말 없냐고.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